자, 이제 세 번째 시간 437페이지 보시면 이제 취득의 구분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1가지입니다. 자, 토지, 건축물 같은 부동산, 차량 선박 같은 준부동산. 준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부터 과세했었고, 그 다음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양식광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권에는 요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콘도, 승마, 그리고 요트나 종합체육시설, 그리고 임목. 여기 11가지에 대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437에 나오는 건 뭐냐면 취득의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죠.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고 공짜로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내가 스스로 짓는 경우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뭐가 다르다? 세율. 가격은 똑같다 하더라도 세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격도 다르지만 과세 표준도 달라요, 이게. 자, 이게 먼저 유상승계 취득 볼게요. 아니, 어떤 게 유상승계 취득이냐라고 하는 건데 뭐긴. 자, 일단은 매매. 돈 주고 사면 유상이요. 이거 모르는 분 없죠? 돈 주고 사면 유상입니다. 교환은 뭐냐면 교환은 자, A란 분은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랑 바꾸냐면 B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A 입장에서는 주택을 취득을 했죠. A는. 이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냅니다. B 입장에서는 토지를 취득을 했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겁니까? 아니면 뭐를 주고 바꾼 겁니까? 주고받은 거지. A 입장에서는 토지를 주고 주택을 갖고 왔고 B 입장에서는 주택을 주고 토지를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는데 이때 무상이라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신고한다? 유상. 교환했거든요. 자, 그것도 유상이다라고. 유상.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앞에 계시니까 그럼 A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낸다며요. 그럼 이것만 냅니까? 아니면 다른 세금 내는 게 또 있습니까? 또 있어 뭐 농어촌 특별세 얘기하지 말고 그거 말고 중요한 세금 양도소득세. 그렇죠. 자, A는 주택을 취득했으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토지를 양도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사실은 토지 팔면서 돈 받은 게 아니라 주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 다 취득, 양쪽 다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B 입장에선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 유상 취득의 반대표는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상 취득의 반대표는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돈 주고 산 사람이 있으면 돈 받고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현물 출자 볼게요. 자, 현물 출자는 뭐냐면 요거는 좀 덜 중요합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이제 주식회사 땡땡이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하고 B하고 C하고 세 사람이 1억씩 내서 이 회사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3억짜리 회사인데 1억 원씩 내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요 이해가죠? A하고 B는 전부 다 1억 원 냈어요. 오케이. 전부 다 이제 1억 원을 내고. 자, 근데 C가 약간 이렇게 멍멍거려. 너 왜? 그랬더니 아니, 내가 현금으로는 1억이 조금 없다 이거예요. 아, 그래? 야, 대신에 너 저기 송도에 가면은 조그만 오피스텔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로 내도 돼? 아, 그래? 그걸로 내도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피스텔로 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피스텔을 법인이 취득을 했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쨌든 취득하면 무조건 뭐다? 취득세. 과세한다.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고 했어요. 일체 취득. 여하 불문하고 어쨌든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으니까 개인이 아닌 법인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때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1억씩 낸 게 아니라 자, 대가로 뭐를 받냐 하면 주식을 받습니다. 자, 요거를 현물 출자라고 해요. 돈으로 내면 현금 출자, 물건으로 내면 현물 출자입니다. 자본금을 출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금을 출연했다. 우리도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8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네, 한 주 사면서 돈 낸 거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에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A도 주주, B도 주주, C도 주주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피스텔을 취득한 주식회사 땡땡은 취득세를 신고할 때 자, 일단 이게 뭐라고 신고하냐? 무상이라고 신고해야 돼? 유상이라고 신고해야 돼? 유상이라고 신고해야 된다. 왜? 뭘 줬으니까? 주식을. 항상 유상은요, 돈 준 것뿐만 아니라 대가를 주면 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됐죠?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됐어요? 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얘가 나옵니다. 이거 대물변칙입니다. 자,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을이라고 하는 색깔을 좀 바꿔볼까? 너무 저거하다. 하얀색으로 한번. 좋으네요. 네, 을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렇게 이제 둘 간에는 무슨 관계냐면 친구지간이라고 할게요. 을이 이제 갑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이달에 약간 자금이 조금 이렇게 막혀서 그런데 나 간단하게 1억 정도 한 달 정도만 쓸 수 있을까? 뭐 단위도 크다, 그렇죠? 그냥 1억.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니까 오케이. 자,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자, 갑은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갑. 갑은 채권자, 그렇죠? 갑은 채권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을은요, 채무자라고 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뭐예요? 그래, 한 달만 쓰기로 했으니까 딱 한 달이 되는 날 을이 이제 갑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서 너무 잘 썼어 해서 이제 스타벅스 컵 상품권이라도 보내주고 이러면 이제 가장 해피하죠, 그죠? 자, 되게 이런 경우는 이제 연락을 하면 어떡해요? 제대로 갚아요? 아니면은 일주일만 더 시간 달라고 할까요? 되게 일주일, 그렇죠? 일주일 내서 전화를 하니까 이거 이달 말까지 좀 하면 안 될까? 그럼 이달 말이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너 돈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해, 돈 없대. 그럼 너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잖아. 그거를 가져와. 이렇게 해서 주면은 이 사람은 땡큐지 오히려. 자,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뭐 재산을 조회해서 뭐 좀 어쨌든 간에 오피스텔을 이렇게 물건 대신 받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또 뭐야?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죠.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뭘 낸다? 낸다는 거 이게 취득세를.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돈 주고 산 걸까 아니면 그냥 받은 걸까 이겁니다. 이거 그림만 보시면 뭐예요? 돈 주고 산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돈 주고 산 거다. 순수하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사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는데, 자, 이거 물건으로 대신 변제받았잖아. 어쨌든 물건 취득하면 이거 뭘로? 그렇죠. 유상이라고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거. 대물 변제가 유상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둘 간에는 돈을 주고받은 적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인이에요. 이제는 뭐 지금 부인도 아니지 전 부인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이 사람은 남편이에요. 지금 남편도 아니지 뭐 전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남편. 자, 남편의 심각한 귀책 사유로 해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위자료가 1억이라고 할게요. 엄청 크다 근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의무죠. 자, 부인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림이 돈 주고받은 것 빼고는 똑같죠, 지금. 원래는 그러니까 얼마가 건너가야 돼요? 1억이라는 돈이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전 남편이 얘기합니다. 이제 뭐 자기야도 아니지. 어이. 이거 오피스텔 1억짜리인데 이거 뭐 가져갈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다 물어봐요. 아주 차갑게. 그죠? 자, 부인 입장에서는 오케이 좋아 그거라도 가져갈게. 자, 그럼 오피스텔을 취득한 부인 입장에서는 뭘 또 신고해야 된다?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 하여튼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하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나는 가서 이거 뭐라고 신고해야 돼? 이거 유상이요, 무상이요 이 얘기예요. 이게 유상이란 거예요, 유상. 원래 돈으로 받은 거 대물 변제 일종이란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정작 얘가 많이 나옵니다. 이혼 시의 위자료가 자, 대물 변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혼 시 위자료. 이거 위자료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위자료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위자료 받았다고. 지금은 취득세입니다. 어쨌든 물건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신고하세요. 이 얘기예요. 유상승계. 자, 그래서 그게 437페이지 보시면 밑에 용어의 정리가 나와 있는데 대물 변제를 좀 읽어볼게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 채무를 금전 대신에 부동산 등 다른 물건으로 상환하는 걸 말하고 이혼 시의 위자료를 금전 대신에 부동산으로 받는 것도 유상승계 취득에 속합니다. 자, 물론 위자료 지급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유상 이전이기 때문에 또 뭐 양도세를 내야 돼요. 대박. 자, 그래서 원래 돈으로 줘야 되는데 물건으로 주게 되면 주는 사람은 양도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취득하는 사람은 유상승계 취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게 위자료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 분할로 받는 경우 있잖아요. 재산 분할은 그럼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재산 분할인 경우에는 요거는 무상입니다. 무상. 재산 분할은 무상이에요. 이 두 가지가 헷갈리게 나오니까 자, 신경 쓰세요. 자, 이혼 시의 위자료,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이에요. 이제 우리 부부가 살면서 결혼 생활 동안에 상가 건물을 두 채를 마련한 겁니다. 근데 둘 다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요거 하나를 부인 명의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해가죠?
근데 이게 말이 이게 남편 거였지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이룬 재산 아니에요? 이름만 남편 명의로 돼 있지 부인 명의로 바꾸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까? 이거 돈 주고 샀다고 볼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상취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자료로 받는 거는 유상으로 받은 겨, 재산 분할로 받은 건 무상으로 받은 겨. 무상으로 받은 겨. 오케이.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원시입니다. 자, 이건 모르는 분 없어요. 건축물을 새로 지었다. 자, 토지를 매립간척을 했다. 토지. 자, 주로 이거는 토지죠, 토지. 토지를 매립간척을 하고, 자, 얘는 이제 건물이죠. 네,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 지었다. 이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거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시효 취득입니다. 시효 취득. 자, 어떤 이렇게 이제 등산로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제 맨날 왔다 갔다 등산을 가고 있어요. 옆에 이제 눈먼 땅 하나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눈먼 땅. 굉장히 큰 땅이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땅 누구 겁니까?라고 했더니 임자 없는 땅이래. 임자 없는 땅? 되게 이상하게 등산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조그맣게 뭐 이렇게 심어놓은 사람들이 많죠. 그게 심나 몰라. 자기 땅도 아닌데 하여튼 저거 심었어요. 그래서 요거 혹시나 몰라서 등본 떼보니까 말도 안 되지만 옛날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부동산이 있어요. 되게 그래서 임자 없는 땅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사람 그 땅이든지 아니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아직도 일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나카무라상이라고 할게요 일단. 네, 그 사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조그맣게 경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농사를 한번 지어봤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네. 좀 넓혀봤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좀 넓혀봤어. 아무도 안 해. 자 이러고서 20년 이상. 자 어차피 이제 일본 사람 거니까 일본어로 겐세이 받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내가 농사를 지었다. 요러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승계는 저 사람 거에서 내 걸로 옮겨오는데 돈 주고 갖고 왔냐 공짜로 받았냐 이건데 지금 이거는 건물 새로 짓듯 토지를 베어서 토지를 만들듯 다른 사람 소유자가 누구 건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점유라면서 이게 점유시효 취득이죠. 내 거가 되면 취득세 신고해야 될 때 그때 원시 취득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이것도 승계는 누구한테 옮겨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누구 건지 몰라. 아니면 아예 일본 사람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 거가 된다 보시면 되죠. 이건. 자, 몇 년이에요, 이거? 요거 배웠나요? 배웠어요? 배우신 분이 있고 안 배우신 분이 있고 하여튼 그래요. 자, 요것도 뭐다? 원시다, 원시. 시효 취득. 이런 단등이 근데 많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땅 있으면 좋겠어. 근데 없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짜투리 땅은 그냥 이렇게 옮겨놔요. 저희 그 종중산 저기 선산이죠, 그러니까 거기 할머니 이제 성묘 이렇게 가려고 보면은 거기도 곳곳에 빈대마다 그냥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뭐 상추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어놓고 그냥. 자 이게 원시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유상이다, 무상이다, 원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조금 색깔로 된 거 주의할 거. 이혼시의 위자료는 뭐예요? 유상. 이혼시의 재산분할. 무상. 자 시효 취득은 뭐예요? 원시. 나머지는 됐죠? 나머지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세율. 똑같은 상가 건물을 취득해도 돈 주고 취득하면 4%를 내고 상속받으면 2.8%를 내고 증여받으면 3.5를 내고 지으면 2.8을 내요. 취득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건 아까 했죠. 차량의 제조 등은 승계부터 과세한다고. 지워줄까요? 이거? 자 요거 했잖아요. 되죠. 원시에 해당하지만은 원시부터 과세하지 않고 차량 등은 승계부터 과세합니다. 승계부터. 이거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면 뭐만 올라간다? 차가만 올라간다. 차가. 자, 그다음에 문제 얘입니다. 이름도 무시무시해. 간주 취득. 취득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과세를 안 하자니 좀 형평에 어긋나고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뭐 누구 남의 거를 무슨 취득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은 거에 해당하진 않지만 요거는 취득세를 과세를 하겠다 이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지목 변경이에요. 아마 실무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지목 변경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제 농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억 주고 취득을 했는데 그냥 취득세가 200이라고 할게요. 그냥 취득세를. 자 200만 원만큼 오케이. 자 신고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년 정도 있다가 자 요거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거예요. 여러분들 농지 그 대지로 바꿀 때 돈 들어가죠. 돈 들어가요. 한 5천만 원 들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땅값이 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농지를 취득했다가 내가 돈을 들여서 지목을 바꿨다.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추가 과세하지 않으면 야 누구는 그럼 대지를 1억 5천 주고 산 사람하고 그럼 1억 주고 산 사람하고 지금 취득세가 지금 달리 과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세 형평을 위해서 이때 한 번 냈지만 이거 증가할 때 5천만 원만큼 들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죠? 가만히 있을 때 땅값 오른다고 취득세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목을 바꿔서 돈을 들여 지목을 바꿨을 때 이때는 과세하겠다. 자 우리 개수가 뭐죠? 개수? 네, 리모델링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건물이 이게 지금 1억짜리 건물밖에 안 돼. 너무 지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새 건물이 됐죠. 한 4억 들였더니 그러니까 5억짜리가 됐다. 그럼 증가한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4억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 요거 이해가죠? 결국 얘하고 뭐예요? 돈 들였다는 게 돈 들였다. 내 돈을 들여가지고 뭔가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요게 간주취득이에요. 자, 여기 어디 나오냐면 438페이지에 보시면 4번 있죠? 4번. 여러분 기초서도 좀 읽어주세요. 이거 항상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의제취득 볼게요. 거기 동그라미 1번 토지의 지목 변경 보겠습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거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뭐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 시에 증가된 가액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축물의 개수 볼게요. 또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에서 뭐 등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걸 말한다. 대수선, 개수를 통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또 뭐예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이때 옛날에 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또 과세하는 게 아니라 너 얼마 늘어났는데 요것만 과세해요. 요 건물 옛날에 취득세 냈을 거 아닙니까? 4억, 증가된 4억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가치가 올라간 경우, 이 경우를 말합니다.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 차량 등에 대한 종류 변경이에요. 여러분, 요렇게 생긴 이제 포터트럭을 만약에 산다라고 하겠습니다. 포터트럭. 자, 요거 한 2천만 원짜리라고 할게요. 포터트럭이 2천만 원. 자,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오케이 신고하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한 7천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들여서 캠핑카로 바꿨습니다. 캠핑카.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이거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으면 아니 누구는 9천만 원 주고 캠핑카 샀는데 누구는 여기에 대해서까지만 취득세를 내고 이건 좀 어긋나겠죠.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차량 등에. 자, 3번 보시면 선박 차량과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했다. 그럼 또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으로 봅니다. 소형 트럭을 캠핑카로 개조한 경우 증가한 차량 가액을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뭐란 얘기예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입니다. 이걸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되면은 기본 과정 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1년 동안에 많이 설명드릴 건데 이거 되게 잘하세요. 다행히 잘하십니다. 얘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네가 가액이 증가했잖아. 증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 이 뜻이었어요. 얘는 이렇게 보세요. 자, 주식회사 땡땡이라는 회사가 자, 회사 소유의 토지를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토지 살 때 취득세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겠지. 그리고 이 회사의 아주 주주는 이제 30%를 갖고 있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30% 정도 갖고 있으면 이 회사를 물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닌 말로 나머지 주주들이 똘똘 뭉친다. 그러면 이 회사를 이 사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아직 지분율이 모자라. 그죠? 갑자기 열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 주식을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얼마가 됐냐면 60%가 됐어요. 자, 요런 주주를 뭐라고 하냐면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과점주주, 과반수 넘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5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들의 그 지분율을 합쳐봤더니 50%가 넘어요. 자, 요거 이상이다, 초과다. 이것도 나옵니다. 이상이다, 초과다, 초과.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갖고 있어야 이 사람들 맘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선생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오, 정확해. 맞아. 내가 원한다면 그거였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어떤 점? 그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안 좋은 점은요? 책임이 커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책임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가 만약에 법인세 같은 거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를요.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괜찮지만.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지방세에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선생님, 이번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셨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한 번 더 내셔야겠는데요, 이거예요. 에이? 이게 뭔 소리야. 자, 여러분, 취득이라고 하는 거, 내 거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용하려면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팔아먹으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 말로 30%일 때는 이거 내 맘대로 못해도 60%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팔려면 팔 수도 있고 쓰려면 쓸 수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격이 낮았을 때 지목 변경이나 개수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과세했듯이 소유권이 네 거가 된 건 아니지만 주식을 이만큼 갖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네 거 아니냐 거의. 한 번 더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아, 대박. 이거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얼마에 대해서 과세하냐면 10억 곱하기 60% 6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합니다. 6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해요. 자, 근데 주의할 점, 얘가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설립할 때,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아예 60이었어요. 이땐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설립할 때면 이 사람이 낸 돈 가지고 이거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사실은 과세가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땐 과세하지 않습니까?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고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80%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요 추가적으로 20%만큼만 과세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요게 시험에 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과점주주 읽어볼게요. 거기에 438페이지에 법인의 주식 등이라고 할게요. 그냥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주식회사 땡땡이 갖고 있는 토지를 괄호 날리세요. 그냥 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자 중요한 거 거기 취득에 괄호 볼게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도 과세한다 아니에요.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취득세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봤습니다. 취득세 전반적인 특징은 뭐였습니까? 물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자, 우리 지방세긴 하지만 지방세 중에도 어디세? 특광도, 시군구가 아니라 특광도세. 등기 등록이 중요하다. 사실상 취득이 중요하다. 사실상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이었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 대상 기억나세요? 토지 건축물. 자, 두 개 합해서 뭐라고 해요? 부동산. 자, 또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원시부터 과세했다. 승계부터 과세했다. 승계부터. 자,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식, 광어회, 양식업권,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 그리고 취득은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이런 게 있었는데 대물 변제 가장 대표 주자. 이혼시의 위자료. 위자료로 받아온 경우에는 유상. 무상승계 같은 경우에는 상속증에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시의 재산분할. 자, 원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원시, 토지를 매립간척하는 경우도 원시, 그리고 눈먼 땅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 시효 취득, 점유 시효 취득 이런 경우에도 원시로 과세합니다. 간주 취득이 네 가지가 있었죠. 지목을 변경했다, 건축물을 개수했다,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했다. 옛날에 가격이 낮았다가 돈 들여서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경우에는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또 과세. 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건 아니지만 그 회사의 주식의 지분이 늘어나는 순간 자 이거 간접적으로 취득한 거하고 뭐가 달라? 그리고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신에 이때 지분이 늘었다. 그럼 얼마에 대해서만? 20%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과세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잘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 439페이지 납세의무자인데, 자, 오늘 설명할 게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납세 의무자, 취득 시기, 과세 표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에다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누가 신고하니라고 하는 건데, 아니, 누가 신고하기는, 자, 뭐 이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사실상 취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어떻게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건 뭐 너무 많이 했잖아, 이거. 너무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시험에도 너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뭔 얘기요? 등기 등록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와 있는 건 439페이지에부터 기타 납세의무자 있죠? 요게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요게. 자, 먼저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입니다. 심지어 자 34회 때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34회 때. 이거는 34회 때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앞으로 1년 동안에 요 영감님은 많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되면 세련되게 그 영감님 그 캐릭터도 한번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없어요. 감영감, 영감님, 영감님이라고 할게요. 영감님. 자, 서울 강남에 4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업자분이세요. 기분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꼭대기층에 뭐가 들어왔냐면 꼭대기층에 부패가 들어온 거예요. 네, 부패가. 자, 부패 사장님은 이제 을 사장님입니다. 자, 근데 을 사장님이 이제 감영관님한테 얘기하죠. 사장님, 물론 이제 그거를 검토를 안 하고 들어온 것도 제 잘못이지만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던 거예요. 손님들이 오르내리기 너무 불편하다고 지금 막 원성이 자자하고 음식은 맛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오겠다. 너무 많으니까 사장님 이거 건물에다가 이거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면 안 돼요?라고 했어요. 자, 이랬더니 영감님이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나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 정 아쉬우면은 을 사장님이 설치하든가. 정 아쉬워서 을 사장님이 설치했어요. 그래서 설치했어요. 자, 문제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취득세인다 그랬죠. 야, 근데 건물주 따로 있고 돈 낸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도대체 취득세를 누구한테 물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갑인 것 같다. 영감님이다. 아니다, 돈 낸 사람이 취득한 거지. 아무도 없군요. 그렇죠? 이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체구조자. 자, 주체구조부. 이 구조물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주예요? 건물이 주예요? 건물이 주지. 실질적으로 건물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말도 안 되지만 주문까지만 한 겁니다. 이러면 취득이 아니에요. 건물에 딱 붙이는 순간 건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돈 낸 사람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몰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건 건물이요. 이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붙이는 순간 건물이요. 일종의 사실 개수 아닙니까? 건물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가 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439페이지에 보시면 한 5줄 나와 있죠. 요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요. 자, 볼게요. 건축물 중에 조작 설비. 자, 건축물 중에 조작 설비라고 하는 건 엘리베이터죠. 뭐 그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 건물과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건물 샀을 때 취득자는 갑이었겠죠. 이 사람 외자가 가설했다 하더라도 주체구조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근데 이 함께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주체구조의 취득자하고 가설자하고 함께 취득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건물을 취득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죠. 엘리베이터도 건물과 함께 취득했다고 본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이거 이해가죠? 자, 납세의무자 절대로 가설자 아닙니다.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입니다. 그럼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가설자. 그렇죠. 오답은 가설자. 하여튼 납세의무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그래서 여기 아마 즉 엘리베이터 빼고 나면 한 4줄, 3줄 정도 될 거예요. 요 3줄은 그냥 지문 그대로 알고 있어요. 지문 그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자, 두 번째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 하나 하고 상가 건물 하나 하고 이렇게 물려주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없고 나하고 동생밖에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 중에 뭘 갖고 싶어요? 상가 건물? 얘는 강남에 있는 거고 얘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건데 뭘 갖고 싶어요? 크기만 보고 판단한 게 아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름 당연히 이거 가져야지 무슨 얘기예요. 자, 어쨌든 얘는 형이, 얘는 이제 동생이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취득세를 내요. 그럼 취득세를 각자 내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무슨 한 사람이 내는 게 맞는 거냐인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상속인 각자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주된 상속자란 말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되면 주된 상속자. 형이랑 동생이면 주된 상속자는 형이겠지. 절대로 주된 상속자 아닙니다. 상속인 각자가 내시면 돼요. 각자 받은 것만큼만 내면 돼요. 각자가 받은 것만큼만. 각자가 받은 것만큼만. 자, 근데 아버님이 물려주신 게 상가 건물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라. 자, 그리고 갑자기 어머님이 등판을 합니다. 갑자기 어머님. 자, 어머님은 지분도로 30%. 자, 그다음에 아들도 30%. 자,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딸은 40%. 자, 요렇게 이제 100% 이렇게 해서 이제 물려받기로 했어요. 이러면 이때도 각자 받은 것만큼만 신고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물건 하나기 때문에 이때는 뭐 주된 상속자가 내는 게 맞는 건지, 뭐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때도 각자예요, 그냥. 어머님은 그냥 3억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들 같은 경우에도 3억만 신고하시면 되고, 딸 그냥 4억 이렇게 그냥 각자 신고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취득세를 내고 딸이 안 냈습니다. 자, 이때는 안타깝게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요것도 34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439페이지 볼게요. 439 상속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기 동그라미 할게요. 누가? 상속인 각자. 절대로 주된 상속자 아닙니다. 나중에 재산세 때 나와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 괄호 보세요.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을 말합니다. 각자 지분만큼만. 자, 그런데 공동상속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자가 뭐예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동상속재산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지. 형 내고 동생 안 내고 그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만. 그렇죠? 이런 경우에만. 요게 34회 때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어. 조세총론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거. 자, 그다음에 440페이지 보시면은 자, 조합 또는 조합원. 자, 이것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조합 또는 조합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법을 듣고 들으시면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데, 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잖아요. 요건 그냥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요 빌라촌이 있었어요. 이렇게. 빌라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동네를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 단지를 그냥 3동만 지었다라고 할게요. 아파트를 딱 3동을 지었습니다. 3동 지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새로 지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취득이에요, 또? 하여튼 취득세는 욕심이 하여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었든 뭐든 간에 무조건 취득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일단 아파트 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옮겨온 거고, 소유권 보존 등기다라고 하는 게 원시를 말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이때 무슨 조합 이름으로 일단 보존 등기를 합니다. 무슨 조합, 무슨 재개발 조합 이렇게 되겠죠. 뭐 구리수택동 무슨 조합이 될 거예요. 자, 문제는 실제 이렇게 안 합니다. 얘네 두 동은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할 거예요. 조합원들에게. 요거는 일반 분양분이에요. 일반 분양. 조합원이 아니라 그냥 저기 분양 공고를 내서 제3자들한테. 자, 얘 먼저 볼게요. 일단 원시 취득. 아파트 지었을 때 조합이 일단 취득세를 한번 냅니다. 일단 원시로. 그리고 일반인들이 분양받았을 때 이 사람은 승계 취득으로 또 내면 되는 거죠. 취득세는 유통과세 아닙니까?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내고 일반이 승계 취득으로 또 내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얘입니다. 아니,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조합원들이 돈 내가지고 만든 건데, 이때 한 번 내고 내 집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때 또 내고, 이러면 이중과세 문제 아니에요. 요거 이해하세요? 요거 때문에 조합원용은 그냥 조합원이 한 번만 냅니다. 얘가 안 내고. 이해가죠? 얘한테 거둘까 얘한테 거둘까 얘한테 걷기로 한 거예요. 대신에 일반 분양분은 조합이 그냥 내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내고. 됐어요? 자, 요게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한눈에 보기 먼저 봐요. 440페이지 한눈에 보기.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이 납세의무자는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 조합원용이냐 조합원용이 아니냐, 조합원용이냐 조합원용이 아니냐 이겁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자, 이런 것들은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서 그냥 조합이 내면 되는데, 자, 조합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도정법 등에 따른 재건축조합 등등이, 자, 거기 이제 밑줄 할게요. 노란색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자, 이런 경우에는 조합 추진형 부동산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조합원용이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조합원용이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합원이 내냐 조합이 내냐. 이것도 아까 주체구조부의 취득자만큼이나 많이 나옵니다. 만큼이나. 이 파트에서 나오면 굉장히 이제 근데 어려워요? 한 개도 안 어려워. 한 개도.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제 기초과정 때 이 내용을 보고 이 정도면 생각보다 할만한데 나중에 되면 양이 좀 늘어요. 기본 과정 때 되면 양이 좀 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좀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합격서 내용은 기초서와 기본서의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거는 그냥 합격서 정도 내용만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합격 점수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장원급제 할 거다. 이런 경우엔 기본서를 다 보셔야겠지 물론. 그렇죠? 자, 자, 그다음에 새로운 위탁자입니다. 우리 아까 갑이라고 하는 분, 젊은 사람 영감님. 이것도 이제 1년 내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라고 말합니다. 신탁이 뭐예요? 신탁. 믿고 맡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S신탁이라고 하는 자, 신탁사에 신탁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S신탁한테 판 건 아니에요. 판 건 아닌데 그냥 소유권만 옮겨놓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 신탁이란 것도 있고, 이것 좀 처분해 주세요 하고 처분 신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대출 받기 위해서 담보 신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소유권만 옮겨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S 신탁이 소유권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내야 돼요? 아니죠.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등기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공부를 떼어보게 되면 소유권이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취득세 안 냅니다. 그리고 신탁 기간이 끝났어요. 2, 3년이 흘렀어. 다시 소유권 건네줘요. 이거 과세하겠어요? 이것도 과세 안 해요. 이해가죠? 자, 맡기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위탁자라고 말합니다. 맡기는 사람. 받은 사람 뭐라고 해요? 수탁자라고 말해요. 이것도 1년 내내 많이 나올 겁니다. 위탁자, 수탁자. 맡기는 사람은 위탁, 받은 사람은 뭐예요? 수탁. 그렇죠? 그리고 믿고 맡기는 건 뭐다? 신탁. 자, 요거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S신탁 일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신탁사를 바꿔요. K신탁이라고. K신탁. 요것도 비과세입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불변의 사실인데 그냥 소유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이 아니니까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갑자기 감영감님이 S신탁에 이제 김대리한테 김대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유, 김대리 잘 있었어? 이러더니 아유, 사장님이 어쩐 일이세요? 한번 나오시지, 뭐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막 이렇게 기분 좋게 가는데 아유, 미아해서 어떡하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 건물을 내가 팔았네. 뭐 사실 이 사람이 모르고 판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수업 목적상으로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신탁 계약을 이 사람이 위탁자, 요 사람이 수탁자. 지금은 둘 간의 신탁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둘 간의 신탁 계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위탁자가 바뀐 거죠. 자, 이거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었다 이런 말합니다. 위탁자 지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 사람이 뭘 내야 돼요? 이건 사실상 취득한 거니까 내야지. 요거 이해가죠? 오케이. 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수탁자인데 위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새로운 위탁자,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자, 거기 밑줄 좀 할게요.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란색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으면 취득으로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거 좀 잘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 취득 시기입니다. 자, 시기까지 하고 잠깐 더 쉴게요. 자, 취득 시기. 자, 우리 취득 시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돈 주고 샀을 때, 우리 아까 그 사실상 잔금일을 취득한 걸로 보는 게 맞죠? 맞죠? 자, 근데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고 조금 복잡해요. 조금.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잔금이 2023년도 자 6월 30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청에 언제 신고하러 갔냐면 2023년도 10월 31일 날 신고를 하러 간 겁니다. 과세관청에서 10월 31일 날 이렇게 어떻게 오셨어요? 예, 취득세 신고하러 왔습니다. 매매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딱 봤더니 6월 30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장님, 요거 6월 30일 잔금이시면은 좀 너무 늦게 오셨다. 60일 내 오셔야 되는데 좀 늦게 왔거든요. 이러면 저희 가산세를 좀 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이제 껄껄껄 웃으며 자, 우리 항상 세금이 실질과세냐 아니면은 공부가 중요하냐? 실질과세가 중요하죠. 그래요. 사실상 2023년도 10월 1일 날 내가 잔금을 이때 치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날 잔금 준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 난 30일밖에 안 됐으니까 늦은 게 아니죠.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라는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잔금일이 맞는 거냐? 이게 잔금일이 맞는 거냐? 이겁니다. 자, 원칙은 뭐가 맞다? 사실상 잔금일이 맞다. 원칙은. 자,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가산세 아니네. 근데 요 잔금 치른 거 뭐 어떻게 계좌로 송금하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내가 틀림없이 현금으로 딱 줬다는 거예요. 장난해 지금. 자, 이건 믿어요, 못 믿어요? 이건 못 믿지. 자, 그래서 원래는 사실상 잔금일로 가지만 이게 불명이라고 말을 하죠, 도대체. 이걸 모르겠어. 이런 경우 뭘로 가요? 그냥 계약서상 잔금일로 갑니다. 진짜로 계좌로 지급한 게 이게 맞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요. 이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자, 그런데 이거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는 순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있는 이 잔금일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원칙은 사실상 잔금일. 근데 이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일. 됐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한번 줘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약서를 줬더니 이번엔 또 얘가 안 나와 있네. 2023년 6월 하고 거기에 괄호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어떡할까? 이걸 어떤 날로 볼 거냐? 그래서 계약을 만약에 2023년 5월 15일 날 했다. 자, 이날로부터 60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불명이면 불명.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이날을 잔금일로 봅니다. 자, 계약서가 중요해요? 아니면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 근데 이거를 믿을 수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받아들었더니 잔금이 괄호로 비어 있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을 계약서상 잔금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이거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 여러분 연부가 뭐냐면 연부. 실제로 이게 아니지만 그냥 연단위 할부라고 생각해. 연단위 할부.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건물을 사는데 100억이라고 하겠어요. 100억. 그럼 100억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사장님, 제가 5년간 걸쳐서 20억씩 드릴게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이게 연단위 할부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0억을 지급했어요. 자, 2024년, 25년, 26년, 27년도에 각각 20억씩 이렇게 지급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어차피 자기네들이 계약하기 나름이잖아요. 이건 관계없는데 과세관청에선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돈 주고 샀으니까 사실상 잔금일을 취득한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잔금일이 몇 년도예요? 야, 계약은 지금 했는데 취득세는 2027년도 5년 후에 들어오게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각각을 취득한 걸로 봐요. 자, 그래서 뭐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세를 한 번 신고한다, 5번 신고한다. 5번. 그래서 연부 취득 시에는 한 번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20억씩 5번 신고하셔야 돼요. 5번.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 가급적 빨리 거둘라고 하고 가급적 많이 거둘라고 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연부 취득. 자, 그런데 이러한 날짜들에 비해서 먼저 등기 등록을 했다. 자, 무슨 날이 된다?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결국 둘 중에 무슨 날이에요? 빠른 날. 요 날과 이 날과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니 해도 사실은 이게 제일 많다 보니까 요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가 제일 중요하죠. 올라갑시다. 자, 원칙은 계약서 사실상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계약서. 근데 계약서에 잔금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연부로 취득하면 사실상 잔금일,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일. 근데 이 날짜에 비해서 미리 등기했다. 그럼요? 등기 등록일. 그렇죠. 오케이. 맞습니다. 오, 잘 외우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무상 볼게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잔금이라는 게 없죠.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날 취득한 걸로 보겠냐라고 하는 건데, 자, 상속은 상속개시일이에요. 상속개시일이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날, 아버님 돌아가신 날, 사망개시일, 상속개시일, 이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아직까지 네가 이전 등기 안 해왔다 하더라도 아버님 돌아가시는 순간 사실 취득의 원인이 발생한 거예요. 마침 잔금 치렀듯이 아버지 돌아가신 날 잔금 치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상개시일, 상속개시일. 자, 근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계약일과 등기 또는 등록일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증여 계약일은 시험 목적,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계약서를 쓴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기로 한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6월 30일자로 자, 저기 강원도에 있는 토지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증여 계약이에요. 계약서 쓴 게 아니라 이날 너한테 넘겨줄게. 이날 너한테 넘겨줄게. 증여 계약일. 근데 이거 참 짜증나지만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6월 30일자로 넘겨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들이 이제 와요. 아버지 그 땅 저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랬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던데 아버지 먼저 등기 좀 할게요. 이제 순간 아버지는 굉장히 후회하는 거죠. 괜히 줬다 싶은 거지. 어쨌든 등기를 5월 30일 등기했습니다. 자, 그럼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그렇죠. 증여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아니 그러면 상속도 상속개시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 아닙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려면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아버님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개시일이 무조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안 해요. 근데 얘는 이거보다 이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속개시일, 증여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릴 건 좀 아닌 것 같지만은 만약에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시기는 증여 계약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맞는 지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보시면은 상속은 상속개시, 증여는 언제 이렇게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대신에 요 날보다 먼저 등기 등록한 경우에는 등기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요것만 나와 있다.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나중에 거를 보셔야 돼요. 나중에. 요 이해했죠? 오케이. 요거 이것과 관련돼서 아까 유상승계와 관련돼서 이게 취득 시기도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 선생님 4회 때 요게 지금 이의제기가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좀 그래요. 자, 마지막 등기 또는 등록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도 안 되지만 이혼 시 아까 그 상가 건물을 2개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거 부인 명의로 옮겨온다라고 했죠. 그거 계약서 쓸까요? 안 쓸까요? 원래는 씁니다. 등기를 하려면 원인 서류가 있어야 돼요. 매매로 취득하면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혼 시의 재산분할도 재산분할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그냥 없다고 할게요. 여러분 이혼하는 마당에 지금 둘이 앉아갖고 알콩달콩 계약서 쓰고 앉았어요?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이혼하는 마당에 알콩달콩 계약서 안 쓴다. 무조건 무슨 날? 등기 등록일. 무조건 등기 등록일. 그냥. 아니 뭐 이런 걸 외워야 됩니까? 네, 이런 걸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얘 많이 나와요. 이혼 시의 재산분할 등기 등록일. 자, 그다음 원시 볼게요. 이제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건물 지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이제 물리적으로 다 완성된 날도 좋지만 관할관청에서 와서 이거 써도 좋습니다라고 승인이라는 걸 내줍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잘 받고 그다음에 불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한 다음에 써도 좋아요라고 사용승인서라는 걸 내줘요. 자, 그날 취득한 걸로 봐요. 근데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만약에 미리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 언제? 사실상 사용일.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둘 중에 빠른 날. 요거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자,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매립간척은 이 토지를 써도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 공사 준공. 공사를 처음 시작하면 착공이라고 해요. 공사는 처음 시작하면 다 지은 거 뭐예요? 준공. 이건 공사가 다 준공되었구나라고 인가를 내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자, 건물은 사용 승인서를 내줍니다. 이 건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는 토지는요. 공사 준공 인가일.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요 1년 동안 요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서산간척지에 매립간척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준공식이란 걸 하죠. 왜 준공식 하면 이렇게 막 큰 준공식 써 있고 동네 유지 불러다가 동네 유지 누가 올까요? 뭐 군수님, 이장님까지는 좀 그렇다. 군수님, 그다음에 우체국장, 뭐 농협조합장, 뭐 다 불러다가 여기 꽂고 뭐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착 하면 뻥 하죠. 그걸 생각하세요. 아 토지 매립간척 준공. 뒤에 막 흙이 아직 쌓여 있고 막 덤프 트럭이 있고 이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이 그림. 공사, 준공, 인가일. 그리고 요런 날들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만 아세요.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 토지 매립간척은 공사, 준공, 인가일. 자, 그다음에 토지 볼게요. 내가 1999년도부터 아까 그 낙가무라상이 갖고 있던 눈먼 땅을 이제 이걸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2020년이 이제 시효가 완성돼서 자, 내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그 취득일이 이때는 취득이 아니죠. 그냥 내가 땅만 밟았다 뿐이지 내 거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등기 등록하게 되면 뭐다? 이게 내 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등기 등록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니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나중에 양도세 때 이때를 취득 시기로 보는 게 아니라 양도세 때는 또 이때를 취득 시기로 봅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좋을 때예요. 지금 하는 내용이 정말 내용도 얼마 안 되는 거고 좋을 때고 나중에 되면 정말 진짜 세법이 좀 어렵구나. 근데 대신에 처음에는 세법이 어렵구나인데 나중에 되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정말 양이 얼마 안 되는 게 또 세법입니다. 정말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떨어질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러고 보면 세법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분은 꾸준하게 한 분은 없어요. 되게 떨어지면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많지, 그렇죠? 민계공이 잘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세준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죠. 여러분 오늘부터 뭐다? 세준공이다, 그렇죠? 단수쌤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정도는 좀 볼게요. 지목 변경입니다. 자, 지목 변경.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다. 내가 이렇게 농지에서 이렇게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합니다. 아니면 공부상으로 바뀐다. 두 개 중에 빠른 날입니다. 근데 밑에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원래 농지로 있다가 대지로 요만큼만 미리 대지 용도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을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뭘로 갔다? 사실상 사용일. 요 부분까지 아셔야 됩니다. 요게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두 개 중에 빠른 날인데 지목 변경일 전에 미리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의 사용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취득 시기에 대해서도 34회 때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험엔 조금 나올 가능성이 약간 갸우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건 좀 알고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자, 10분 쉬었다가 1시부터 마지막 회예요.